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민생 관련 시민 단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뭐 한두 건 실수한 게 아니고 뭐 10여 건이 훨씬 넘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사기죄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의 고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기죄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기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바로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중간 과정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취업을 해서 취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실제로 뭐 일을 하지 않으면 코도 만약에 거기서부터 재물을 얻었다라면 그러니까 급여를 받았다라면 명백하게 사기로 가깝게 되지만 중간에 이제 급여를 실제로 받는 만큼의 일을 했다라면 그 일 자체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좀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허위 경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사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허위 경력이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자문회의 같은 거 참석하고 하는 것도 일은 일 아닙니까? 예, 일을 수행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일을 했죠. 그 대가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허위라면 허위 때문에 허위 덕분에 참석한 거지만 그게 바로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 경찰은 뭐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 이제 다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보다도 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아직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물론 이제 고발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어떤 혐의 사실들이 있다라면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바로 소환 조사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관련자들은 뭐 다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곳에 협찬이 뭔가 남편의 후광으로 특혜를 더 입은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도 있는데 이게 과연 혐의 적용이 가능하냐 아마 무혐의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보도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게 제가 아까 경찰 조사도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조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미 이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계좌를 통째로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계좌를 맡겨서 그 사람이 그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계좌를 맡긴 사람을 아무런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게다가 두 개의 사안,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라는 것과 또 코바나 콘텐츠의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협찬한 부분에 공통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또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주가 조작 말고도 이 도이치모터스와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혹시 이건 특혜가 아닌가 싶을 만큼 뭐 일반적인 시중의 매매 가격보다도 더 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물론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속돼서 넘겨진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 계좌 자료들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한 번도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무혐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일까라는 부분은 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언론이 무혐의로 자꾸 전망을 해보는 것은 말씀하신 권오수 회장의 이제 영장이나 또는 공소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김건희 씨 이름은 아예 다 빠져 있으니까 그건 뭐 전혀 관련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혐의 없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소장을 보더라도
지금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기업의 회장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른바 선수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기용했던 것도 본인이었고 예. 주식을 뭐 싸게 사도록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회사의 내부 정보 같은 걸 외부에 알려줬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전체 범행에 있어서 검찰의 공수처에서는 그 큰 판을 운영했던 사람이 권오수 회장이지만 예. 여기에 이제 재료를 제공한 셈인 거거든요. 뭐 비유상으로 들자면 범죄에 있어서 도구를 제공한 셈인데 그 도구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없어도 재판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 이것만 가지고 부자가 할지라도 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만 뭐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과연 없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박홍계 법무부 장관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칙적인 표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무부서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박홍계 장관뿐만 아니라 지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게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던가요? 일단? 글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박으로 안 느끼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검찰총장은 또 모르는. 글쎄요, 뭐 굉장히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시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권한 자체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현 정권 내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독립을 이미 이제 정권 차원에서 강조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시국이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일종의 견제구처럼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소환 조사도 없이 끝내는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놓여 있는 좀 굉장히 뭐 묘한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설령 조사를 했었을 때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라면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라면 또 현재 이제 여권으로부터 어찌 보면 검찰이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야권의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식인의 폭이 좀 좁아서 저렇게 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결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기된 이제 의혹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김건희 씨가 남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재판을 통해서 돌려주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또 안 돌려줘서 도대체 김건희 씨가 재산이 다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경에 4명의 원고로부터 주식과 관련된 금액에 있어서 지급해야 될 약속한 금액이 있어서 약정금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있었고 8,500만 원이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법정 특수이자에 들어서 연 20%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채권자들이 이럴 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어떻게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압류를 하게 되면 주요 시중 은행들 5개 정도를 골라서 왜냐하면 이제 8,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래서 주요 은행들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중단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금원이 있으면 바로 통장에서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담을 느껴서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채권자들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채권자들이 압류의 절차에 들어가 보니까 시중은행에 입금된 내역이 없었다라는 거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는 한 게 조그만 은행들 다른 또 제2금융권에다 넣어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건 뭐 그냥 뭐 어떤 의혹이라기보다 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보통의 뭐 사업을 하는 간에 뭐 자산이 지금 현재로 2017년 이후로 신고된 내역을 받아 50억 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시중은행에
금융권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분명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만은 맞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뭐 지금 알 수가 컴으로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법원에다가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좀 네. 밝혀달라고 강제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예, 그렇게 이른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더니 예. 그때 와서 아 그러면 이거를 내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니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 지급을 했다는데 이미 2013년도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을 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자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한 1,500억 뭐 만 원 가량을 더 지급해 가면서도 시간을 벌었던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김건희 씨의 당시에 자력을 벌었을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거 뭐 추측도 잘 안 되는 게 이런 사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그때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간부였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검찰 간부의 가족이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흔히 생각해 보는 걸로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소하는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을 검찰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끔 하는 상황이었다는 일단 거죠. 돈은 다 돌려줬습니다. 돈은 다 그건 돌려줬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